5차식 콜플로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이니셜 액세스 프로시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기죽하고 단말이 어떻게 일단 호처리를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런 이렇게 생긴 기지국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단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기지국도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같은 위치에도 SKT가 있겠지만 KT도 있고 그 LG U 플러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SKT에서도 850메가, 1.8, 2.1, 뭐 2.6,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네, 주파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도 이런 기지국들이 다른 기지국이 또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단말은 파워 온을 하게 되면 일단 주파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그 액세스를 할 때는 그 기지국에서 전송하는 신호를 보게 되는데 그 신호를 어떤 신호를 보는 거냐면 어떤 값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에너지 세기만 봅니다. 에너지 세기를 보고서 아, 이 에너지가 가장 세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주파수를 이제 서칭을 이렇게 돌리거든요. 단말이 어떤 주파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그 주파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SKT 단말이면 SKT에 붙겠지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단말이 붙을 때는 SKT, KT, LG 플러스 상관없이 일단 서칭을 하게 돼요. 서칭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그 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대로 일단 서칭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가 제공하는 주파수에서 그 중에서 그 가장 에너지가 세고 자기한테 맞는 주파수라고 판단되는 거를 서칭을 쭉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타사 쪽으로도 당연히 얘가 서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사 쪽으로 하면 그 어태치 리퀘스트라면 그거에 대한 리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지국 그쪽 주파수는 우리가 사용을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얘가 어떤 그 주파수가 자기 주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서치를 하게 되고 에너지 값을 보고서 하게 돼요. 에너지라는 거는 그냥 얘가 무슨 신호라는 걸 모르고 그냥 서치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네, 그 이후의 동작은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얘는 acquisition DB라는 게 있어서 단말 그 자체에 그 DB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가 서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주파수가 주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뭐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acquisition DB에 있는 값들을 보고서 해당 주파수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기지국에서는 신호를 이렇게 전송을 해요. 어떤 신호를 전송을 하냐면 기지국과 단말 간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PSS와 SSS라는 거를 계속 브로드캐스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MIB 정보와 SI 정보들을 이렇게 내려주게 돼요. 그러면 단말은 PSS와 SS라는 걸 가지고서 PCI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싱크를 PSS와 SS 프라이머리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과 세컨더리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을 가지고서 그 기지국에 해당하는 PCI가 피지컬 셀 아이덴티티가 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SSS 플러스 PSS 거든요. 그래서 LT 같은 경우는 SS는 0부터 167까지, N부터 135까지인가요? 네, 그리고 PSS는 0, 1, 2가 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PCI 정보가 이 기지국의 PCI 정보가 뭐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한 기지국하고 통신만 하면 됐지 PCI 정보가 왜 필요하냐면 요 옆에서도 신호가 날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호와 옆의 신호가 어떤 거라는 거를 서로 알기 위해서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PCI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셀을 서로 구분하고 핸드오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PCI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게 있는 거죠. 그래서 PSS와 SSS는 얘가 자도프츠 시퀀스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얘는 카작 시퀀스거든요. 그래서 오소너리티가 보장이 돼요. 그래서 각 기지국에 대해서 들어오는 신호가 어떤 거라는 거를 알게 되고, 단말은 일단 그래서 PCI 정보를 가지고서 DL 싱크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DL 싱크를 맞추게 되면 이제 싱크가 맞았어요. 이제 그래서 DL의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브로드캐스팅 하는 정보들이 MIB 정보와 SI 정보거든요. 그래서 MIB 정보에 기본적인 우리 그 주파수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고, SI 정보에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시스템 인포메이션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MIB와 SIB 1번, 2번까지 받게 되면 얘가 어떤 시스템이구나라는 정보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행하는 거는 업링크에 대한 싱크를 맞춰줘야 돼요. 여긴 DL에 대한 싱크를 맞춰준 거거든요. 그래서 업링크에 대한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레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레치 프로시저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치 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레치 과정 중에서 RRC, 커넥션 리퀘스트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셋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RRC 레치 과정을 통해서 그 TA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타이밍 어드밴스드 정보를 알려주게 돼서 업링크에 대한 싱크를 맞춰주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흘리는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이니셜 액세스 프로시저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실제 DM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말이 파워를 ON을 하게 되면 일단 블라인드 디코딩을 하기 때문에 프리퀀시 그 서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얘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하게 됩니다. 쭉 체크를 하게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주파수가 내가 가능한지를 쭉 체크한 다음에 그 해당 한 주파수의 셀렉션이 되고 난 이후에는 PSS 정보와 SSS 정보를 가지고서 싱크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PBCH에서는 여기 MIB 정보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MIB 정보를 보게 된 이후에는 그 다음엔 SIB 정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게 LTE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 5G로 와서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거냐면, 요 PSS, SSS, PBCH가 하나로 묶여서 SSB, 그러니까 SS 블럭으로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합쳐진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로 해서 10mm마다 전송을 하죠. 이렇게 하나로 해서 전송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5G에서는 바뀐 거고, 기본적인 호처리 절차나 이런 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IB 정보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게 DL 싱크를 맞춰주는 과정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요 그림도 똑같은 그림이에요. 좀 전에 설명드린 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다 거치게 되고 나면 이제 레치 과정이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링크 싱크를 맞춰주기 위한 UL 싱크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레치는. 그래서 업링크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레치 과정을 하는데, 레치는 그래서 아이들 상태에서 호가 붙을 때, 그 다음에 RR이 나서 RRC가 끊겼을 때, 그리고 핸드오프에서 새로 셀을 접속했을 때, 뭐 이런 시스템과 접속했을 때 업링크 싱크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의 발생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3, 메시지 4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P 레치 채널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프리앰블이라는 정보를 전송하게 되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기지국에서는 이제 그 RAR이라고 하거든요. RAR, 랜덤 억세스 리스판스라 그래서 RAR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쓰는 채널은 여기서 보낼 때는 P-레치 채널을 사용을 한 거고, 메시지 2번에서 사용할 때는 완전히 초기에 보낼 때 아직 베어러들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을 때는 CCCH로 커먼 채널로 보내게 되고요. 핸드옵이나 한번 호가 붙은 이후에는 DCCH 채널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RAR은 전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TA 정보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너가 보낸 신호가 나한테는 이만큼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요 정도 너하고 거리는 이만큼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TA 정보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요 TA 정보를 가지고서 단말은 이제 기지국과 통신을 위해서 타이밍이 나한테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이만큼 되는 거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미리 전송을 해서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시지 3단계에서는 RRC 커넥션 리퀘스트. 이제 요게 RRC 시도 어템이 되는 거거든요. 통계에서 개선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통계에서 RRC 어템이 요때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RC 커넥션 셋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시스템 정보들이나 이런 게 되고 요때 CRNTI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전엔 CRNTI로 템퍼러리 CRNTI를 쓰고 있다가 RRC 커넥션 셋업이 되면 CRNTI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LTE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LTE 바둑판인데 여기 앞에 세 줄까지는 PDCCH, 다음 PFICH, PHICH, 뭐 요런 애들이 여기에 할당이 되는 거, 컨트롤 채널들이 할당이 되는 거고, NR은 여기에 PDCCH만 할당이 되죠, 앞에. NR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할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SS 채널, 그 다음에 SSS 채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5mm마다 전송을 해서 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가지고 서로 간의 싱크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PBCH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MIB 정보가 실려있는 PBCH를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5G 때는 이렇게 생겼던 애가 합쳐져서 SSB가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G에서는 SSB를 가지고 RSRP, SSRSRP도 얘를 보게 되는 거고, SSB를 가지고 이제 싱크도 맞추고 이런 역할들을 5G에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LTE와 기본 스킴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호처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작게 보이네요. 그쵸? 네, 이거 어떻게 잘 안 되는데, 볼만 하신가요? 좀 작긴 한데, 더 저게 안 돼서. 네, 처음에 이 로그는 처음에 비행기 태웠다가 에어플레인 모드에서 실제 파워 온을 했을 때 그런 로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나스 메시지를 보면 나스 메시지는 여기 EMM deregistrated attach nil이라고 돼 있어요. deregistrated. 그래서 얘는 EMM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얘 등록이 안 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고 갈게요. 그러면 네, 요거 하나를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프로토콜 스택을 조금 보면 단말 같은 경우 단말 그다음에 이노드비, MM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말에는 그 프로토콜 스택이 기본적으로 파이, 맥, RLC, PDCP, RRC, NA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지국과 그 단말과의 서로 연동을 할 때 기본적인 시그널링에 대한 부분은 RRC가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RRC는 단말과 이노드비와 간에만 사용하는 애예요. 얘는 MME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MME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여기 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PDCP에는 이제 그 패킷에 대한 컴프레셔라던가 뭐 패킷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RLC는 이제 ARQ 재전송이라던가 뭐 이런 역할들하고 맥 레이어에서 이제 뭐 하크나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RRC가 연결이 돼야지만 일단 시그널링이 가능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지국과 연동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AS라 그래요. 액세스 스트라텀이라고 하고 요 위는 NA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Non Access Stratum이에요. 그래서 액세스 쪽에서 아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단말과 MME 코어와의 연동을 하는 거고 NAS 메시지는 기지국이 관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 기지국을 통해서 바이패스만 해주는 거고 NAS 메시지는 이렇게 그 코어와 단말 간에 연결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LT, NAS, EMM, 스테이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ME하고 그 지금 그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 디레이지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이는 것들만 일단 보면 일단 MIB가 먼저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얘가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인포메이션 블럭에는 정보들이 여기 PCI가 뭔지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몇인지 그 다음에 SFN이라 그래서 시스템 프레임 넘버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넘버 그러니까 10mm 단위의 그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mm 단위인데 얘가 몇 번째이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TX 안테나는 두 개다. 그 다음에 밴드위스인데 이거는 100RB를 사용해서 N100 뭐 이런 표시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MIB 1번에서는 PLLM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PLLM이 뭔지 그래서 MCC 코드, MNC 코드에서 45005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거죠. 요거는 다른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요게 그 캐데먼인가요? 네,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TAC 정보 그 다음에 셀 ID 요 셀 ID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시면 이 셀이 몇 번인지 현장에서 바로 아날라이저로 안 까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DM으로 가지고서 그냥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셀이 바드돼 있는지 그 다음에 납바드인지 그 막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셀렉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SIB에 대한 주기 네,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사실 그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대부분의 정보는 SIB 2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SIB 2번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IB 2번을 공부하시면 웬만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죠. 그 NR에서는 NRSA에서는 SIB 2번에서 이런 정보들이 주로 들어있지 않고 SIB 1번에서 이런 정보들이 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MIB에 웬만한 그 기본적인 좀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들은 SI 1번에 들어있게 됩니다. NR은. 일단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레치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레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메시지 1에서는 P레치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프리앰블을 전송을 하게 되고 메시지 2에서는 랜덤 액세스 리스판스 RAR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보시면 TA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돼요. 그 다음에 메시지 3번에서는 이제 그
TA 값을 받고 나서 RRC 커넥션 셋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있지만 요 단계 메시지 3번에서는 RRC 커넥션 리퀘스트 요것도 메시지 3에 같이 가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는 얘가 먼저 나온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하이 프라이어티 액세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AC11 그 심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유저에 대한 심이 아니라 요거는 그 특별히 그 발행 상태에서도 호가 가능한 그 슈퍼유 심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거 시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 프라이어티 액세스라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4단계에서는 이제 그 RRC 커넥션 셋업 요거거든요. 요거랑 같은 메시지가 요때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셋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어느 정도 또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메시지 5단계에서는 셋업에 대한 컴플릿을 기지국이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요때 메시지 5번이 되면서 그 기본적인 DL 싱크와 UL 싱크가 맞아진 이후에는 메시지 5번에서는 RRC 커넥션 셋업이 이루어지면서 NAS 메시지 어태치 리퀘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태치 리퀘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게 요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요 메시지 5번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데 NAS 메시지는 MME하고의 통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메시지가 뭐 이렇게 보여주긴 하는데 단말이니까 요 어태치 리퀘스트는 어태치 리퀘스트 그다음에 어태치에 대한 성공률 이런 것들은 기지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MME 통계거든요. MME와 단말하고의 그 어태치가 제대로 됐냐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태치에 대한 그 성공률이나 이런 통계나 이런 거는 MM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시스템에서 RRC 커넥션 리퀘스트하고 그 어템하고 그 다음에 석세스 뭐 나오잖아요. 그때 그 RRC 커넥션 리퀘스트 단계는 요거다. 메시지 3에서 올라가는 정보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NAS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